예, 전 중대사님께 장하성 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사님, 예, 이거 대사님께서 이거 보내주신 이거 업무 현황 보고서 이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니 여기서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본 부분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 지금 관계가 어떻게 흐르는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 업무 보고 현황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로는 이거 이 한반도의 이 평화 보장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이용해서 결국은 북한이 자기의 이제 국제적 의무를 다하게 만들겠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 결국은 대표부의 현황 보고서에 인용이 빠진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또 현지 언론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외교부 대변인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있는 일이다 이런 정도로 평을 했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더 다정화되고 고도화되고 현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앞에서 적지 않은 국가가 기념일에 관례대로 열병식을 한다 이러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을 보면 이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이 한층 개선될 때마다 우회적으로나마 관련국들은 평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불만도 표시하지 않고 시진핑과 김정은이 축전도 교환하고 또 이렇게 북한을 공식 세계 면전에서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한데 이러한 것 관련해서 혹시 대사님께서 중국 측에 이게 진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거 유린하는 이런 군사 퍼레이드였다라고 항의하시거나 우리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중국 측은 지난번 대통령 정전선언 언급과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핵 문제 이 해결에 중국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국까지도 동참한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게 이번에 북한은 김정은이가 공식 말했습니다. 5년 동안에 북한의 핵무력이 질적으로도 향상되었다. 이건 유엔 제재에 동참한 중국까지 포함한 유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이거는 조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저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거저짓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이 유엔 제재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대사님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액이 수출액이 거의 70% 상황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열병식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인식도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 그다음 자연재해와 같은 삼중 경제고에 시달려서 이제는 맥이 빠질 대로 빠졌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 오히려 지난 시기 그 어느 때보다도 핵과 무력이 더욱 고도화되고 질적으로 향상된 걸 보여줬는데 이 중국이 지금 현재 북한에 어느 정도의 무상경제 원조를 주고 있는지 또 식량이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 여기 대사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중국 당국에 확인한 바로는 이 무상 원조는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그렇게 발표를. 중국은 없다 무상경제 원조가. 예. 예.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북한이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지금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 대한 물품 공급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그래서 국경을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어서 과거처럼 이 국경에 많은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죠. 그런데 북한 언론들을 보면 매해 11월 달이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상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기념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보면 또 그 전에도 보면 중북과 관련해서 북한이 신문에다가 여러 가지 기사도 싣고 이걸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북한 간부들이 줄줄이 나갑니다. 결국은 이것은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에 무상경제 원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간부들이 이런 행사에 줄줄이 나가서 같이 축하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대사님께서 관심을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서 피격됐습니다. 피격대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를 지금 언론들에서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 방역 사업과 연결시켜 보면서 북한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첫 특급 방역 조치에 접경 지역에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접근하는 사람은 사살하라, 이런 사살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살 명령이 있다면 북중 국경 지역이 조용할 수가 없고 가장 밀수가 활발한 이 1000km 이상 되는 이 지역에서 총소리가 울렸을 테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대사님께서 중국 측으로부터 뭐 듣은 이야기나 있던지, 아니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측에 북중 국경에서 북한군이 국경 쪽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사살하는 이런 총격 소리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다는 걸 듣었는지, 이런 걸 중국 측하고 이렇게 소통했거나 대화를 해보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먼저 이번 서해에서 그 희생된 분의 그 가족들께, 유가족들께 정말 저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당국에 혹시 그 유품이나 그 시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어떤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태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런 사항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대사님께서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보고가 있기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거는 중국,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러시아는 얼마나 되지 않고, 이런 이 지역에서 형식적으로 지금 우리 생명이 사살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사님께서 중국 측의 공식 북중 국경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시고, 중국을 통해서라도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우리와 대한민국과 함께 이런 사살 명령이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졌다면 북한 당국이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것은, 북한은 대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런 옳지 않은 또 그릇된 보도가 나가면 항상 반박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 이건 북한에 대한 이건 공격이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번 사건, 이 사살 명령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NCND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CND라는 건 10초만. NCND라는 건 결국은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아직까지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확고히 중국과 공동행동을 취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인간을 사살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공동으로 제기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